지금까지 했던 거를 봤을 때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 아니, 돈을 주려면 이거 준다고 날까요?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 어떤 출산 지원 정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올해 새로 바뀐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2023년에 새로 생긴 건데 특이한 거는 이제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생겼죠. 이건 이전에 있던 영아수당 바우처에서 현금을 주는 걸로 형식이 바뀐 거죠? 맞아요.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는, 정말 급여처럼 입금을 해주는 거고, 올해는 첫 해여가지고 만 0세 같은 경우는 70만 원, 이제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2024년부터 급여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시작되는 걸 딱 보자마자 생각난 거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쵸. 네. 임신에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집에 계신 어르신분들, 특히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치매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족 중에 있을 때, 가족 중에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면은 집에서 어차피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슷하다. 비슷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어차피 아기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다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급여로. 근데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제도처럼 부모급여 제도도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쵸. 네. 어떤 교육이 들어가서. 맞아요.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을 해준다든지. 네. 왜냐면 저희가 계속 육아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게 되게 많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게 육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들어가면 또 좋겠네요. 네. 임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임신 기간 동안 육아에 관한 교육도 받고, 자격증 형태로 인증 같은 것도 받고. 지금은 부모한테만 급여가 가지만 실제로 아이를 봐주시는 뭐 조부모님들 맞아요.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실제로 봐주시는 분한테 만약에 나라에서 급여 형식으로 드린다면 부모도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돈 주는 기간이. 맞아요. 이게 가족요양보호사는 돈 주는 기간이 길잖아요. 예, 그렇죠. 댁에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육아는 언제까지가 육아죠? 독립을 하고 결혼하면 손주 육아 시간 진짜 이제 평생.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딱 차등을 두고 기간을 정해놓는 것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네. 쭉 그냥 18세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네.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물론 물가 상승률도 좀 반영은 해줬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렇게 너무 단기간인 것 같다, 좀 아쉽다.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부모의 역할, 양육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것 같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급여라는 걸, 그거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 육아하시는 분들이 육아 스트레스, 육아 우울증 느끼실 때 상대적 박탈감을 또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제 육아하느라고 직장도 못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커리어를 쌓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고 교육이 좀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 게 들어가야 단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출산할 때도 해주고 중간중간 아기 발달 과정에 따라서도 좀 교육을 하고 하면은 육아할 때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줄 것 같아요. 그것도 좋네요. 시기마다 교육을 들어야 되는. 그걸 유지를 하려면, 돈을 계속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급여를 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우처인데 2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출산할 때 들여서 처음에 이제 병원비, 뭐 조련이나 이런 데도 쓸 수도 있고, 약제비, 아이 병원비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바우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있어요. 이게 가정 양육 수당이라고 85개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는 애들,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수당이에요. 초등학교부터는 의무 교육이니까 그 전까지 혹시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된다면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이라는 게 집에서 아기를 키울 때 주는 돈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안 주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어린이집은 이제 지원금이 나오니까. 맞아요. 네, 사실 저희도 슌이 어린이집 몇 달 전부터 보냈는데 그 부담이 되게 없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들도 거의 다 비용이 안 들고 다 지원이 되니까 그거는 참 좋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이제 출산할 때 출산 격려금, 축하금 이런 식으로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니까 그거 지금 거주 중이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뭐 보건소 같은 데 들어가면 안내가 잘 돼 있을 겁니다. 매년 거의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은 꼭 잘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정책들이 되게 좋은 도시가 있으면 거기로 전입한 다음에 아기 낳고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옮기게 되면 한동안 지원이 끊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들 공백기가 있네. 네, 한쪽에서는 이사 갔으니까 안 주고 다른 쪽에서는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주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 좀 아쉬운 분. 저는 몰랐어요. 이사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제 물론 이렇게 정부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280조나 썼더라고요, 돈을. 근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OECD 국가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정말 이 돈 다 어디 갔냐. 그 해외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실험제야? 그럼 돈 좀 주든가. 쟤네는 돈을 저렇게 썼는데도 저러고 있어. 공짜로 관람하면 안 되지. 돈 받아, 다른 나라에서. 연구비 받아, 연구비. 그러니까. 이게 복지 예산으로만 해결된 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맞아요. 현금 지급 아니면 바우처 이런 거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기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애기가 태어났을 때 조리원이 비싸니까 안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의 쭉 펼쳐질 인생의 전반을, 그게 어렵고 힘드니까 아기 낳는 거 포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지원은 태어나서 이만큼 이것밖에 안 해주면 사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기를 낳을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들이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앞에 이제 몇 년이라도 실제로 요거 때문에 못 낳는 분들한테는 아이를 또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를 봤을 때는 요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 아니 돈을 주려면 이거 준다고 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좀 많이 주든가. 팍팍. 1억 이렇게. 둘째 나오면 2억 3억 셋째 10억.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해도 날까 말까 것 같아요. 사실 1억이면 뭐 요즘에 집값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선거철 때마다 새로운 뭔가 하나씩 던져주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왜 아기를 안 낳을까, 아기 낳는 게 왜 힘들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뭐가 힘들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가 아이를 봐줄 것이냐, 양육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 당장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그리고 이제 교육비의 문제가 있고, 교육은 또 집이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학교나 이제 좋은 데 가서 키우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그쪽은 또 집값이 비싸고, 그렇다고 집을 해결해 주겠다고 저기 어디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제도,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다. 근본적인 걸 좀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일회성 지급을 계속 하고 있다.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 좀 답답해요.
아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올해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지원금을 준대요. 아니, 물론 아기 어차피 낳으실 분들한테는 좋지, 도움이 되지. 그쵸. 좋기는 한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낳겠냐고. 그러니까. 하려면 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라는 동안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아기를 낳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결국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기가 5년, 6년이 아니라 진짜 18년, 20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결혼을 못해서 아이를 못 낳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코로나 그때 못 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또 결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봐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올해 결혼하면 내년쯤엔 좀 늘지 않을까? 그렇다고 결혼했으니까 애기 낳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더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대책이 새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나올지 사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맨날 긴급이야. 20년째 긴급이야.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회성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외국 정책 베껴오는 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딴 나라를 왜 베껴? 왜냐면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떤 게 나올지는 저희가 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뭔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위기감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윗분들이. 왜냐면 안 그러면 진짜 망하니까. 진짜. 이대로 냅두면 출생아 수만 봐더라도 시간 문제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시간포탄 던지기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됩니다. 정말. 이미 시한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요. 폭탄 돌리기 하다 이제 터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 심정으로 진짜 제대로 된 대책 좀 나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진짜 욕 먹더라도 파격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했던 거를 판을 뒤집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기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이런 지원들이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질 거지 나빠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희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원을 잘 해준다 해도 사실 육아는 쉽진 않잖아요. 힘들죠. 네, 힘들지만 그래도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 핸드폰 사진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90%가 아이들 사진이고 그 사진 때문에 핸드폰도 바꿨어요. 용량을 큰 걸로. 근데 그만큼 아이를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많이 있다.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 낳고 기르시는 모든 엄마 아빠분들도 저희도 같은 처지니까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